상당히 초조해 보이는 한 남자. 그때 긴급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가 쓰러지고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연사한 장면이 송출되죠. 뉴스를 접한 남자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에게 길을 물어보고 보안 요원을 조진 뒤 총을 강탈하죠. 그의 목적지는 비행기. 딱 봐도 테러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도우러 온 거라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남자는 곧바로 조종실에 들어가 더욱 이상한 말을 하며 비행기를 띄우려 하죠. 기장은 빈틈을 노려 총을 뺏으려 하지만 손에 빵꾸만 나버리고 맙니다.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출이 도달하는 시간, 즉 10분 뒤 모두가 사망하는 시급한 상황. 하지만 구멍난 손으로 부기장 없이 비행기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했죠. 남자는 고작 10명 남짓의 승객 중에 조종사를 찾아보지만 당연히 있을 리가 있네요. 고잉 메리오인가요? 그렇게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고 목적지는 바로 태양의 반대편, 무한한 서쪽. 일단 한숨 돌린 남자는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테렌치오. 테러범이 아닌 직업군인이었죠. 나토에 파견되었다가 죽음의 햇빛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태양이 시작된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뒤 급하게 공항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가 총을 갖고 있었기에 기장은 그의 말을 따라 하염없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죠. 승객들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얼마 전 비행기의 인터넷이 고장난 상황. 그러던 중 한 승객이 갑자기 구토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때 왁구 전투력 최소 5만이던 승객이 빈틈을 노려 테렌치오의 총을 빼앗는 데 성공하죠. 그를 바로 화장실에 가둔 뒤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관제탑. 곧이어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사방이 불타고 있는 처참한 공항의 모습. 기장과 사람들은 드디어 테렌치오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서쪽 공항은 바로 그린란드. 그리고 거기까지 도착할 연료가 턱도 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때 GPS를 살펴보던 실비가 도박수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북스코틀랜드의 킹로스 공항에서 빠르게 연료를 채워 오자는 것이었죠. 이게 미친 소리인 이유는 해당 공항이 서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 즉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동쪽에서는 파멸의 태양빛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마치 자살행위와도 같아 보였지만 남은 연료로 서쪽의 그린란드 공항까지 반도 못 가는 상황이었기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선택지인 킬로스 공항에 도착하기 위한 연료도 90km 정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기장은 더 낮은 고도로 느리게 날아 연료를 최대한 아끼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설사 운이 좋아 도착한다고 해도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 태양도 도착할 예정이었죠.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기도를, 누구는 가족과 포옹을, 또 누군가는 인스타질을 했죠. 그렇게 2시간 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착 직전 연료 고갈로 엔진이 멈춰버리고 말죠. 갑자기 좀 친한 형들이 생각나는데 하지만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 포워드 슬립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지리는 기술을 발휘해 착륙에 성공하죠. 짜잔! 육지에 도착한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핸드폰 확인. 그리고 소령의 말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등장한 레토나 한 대, 이어서 군인 3명이 내리고 빨리 이곳을 떠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벙커 안에 숨어있던 사람도 모두 사망했다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 햇빛에 직접적 노출이 없어도 햇빛의 반경 범위에만 있으면 무조건 죽게 되는 것이었죠.
눈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태양이 이제 불과 30분 뒤면 도착하는 상황. All the supplies we can get. And get the fuck out of here. 최대한 빨리 연료를 넣고 필요 물품들을 챙겨 다시 어둠 속으로 이륙합니다. So to keep the sun behind us, we need to maintain 85 miles per hour times cosine. 비행기에서 이어지는 이과생의 조언. Cosine. 쉽게 말해 지구의 적도 쪽 둘레가 더 크기 때문에 적도 가까이서 날게 되면 아무리 빨리 비행하여도 태양에게 따라잡히게 된다는 말이었죠. 한편 정비사는 군인들과 힘을 합쳐 비행기의 인터넷을 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한 승객들은 고향에 머물렀던 친구, 가족들의 마지막 유언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괴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분석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ue cette catastrophe pourrait être liée à la récente modification. Inversion de la polarité, ça pourrait être un... 자기장 역전. 태양의 자기장은 실제로 11년마다 역전이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역전 강도가 약해지다가 지금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죠.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엄청난 감마선이 방출되었고 태양빛이 마치 전자레인지 감마선 마냥 건물도 통과하며 모든 세포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Scientifiques là. Ils sont en train de trouver des réponses. 이 정도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곧 과학자들이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L'article, il est dans le camp. 이 현상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Mais ils sont morts au moment où l'aube a frappé l'Angleterre. 그때 On peut parler, maman? Avez-vous? 이 와중에 실비에게 수작을 부리는 듯한 승객 오만. 그런데 J'ai fait une recherche sur le nom de la base et ce reportage est apparu. 오만이가 보여준 것은 아까 탑승한 군인 3명에 대한 기사였죠. Ils ont entré dans une maison d'un traducteur, ils l'ont tué, violé sa femme. 그들은 이미 군인에서 파면당한 악질 범죄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하늘에 있는 상황. 해결책을 강구할 틈도 없이 군인 중 한 명은 이미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That's not for drinking, it's business. 샴페인 따는 소리에 놀란 치매 할아버지가 비상 탈출구를 열려던 순간 군인은 할아버지를 과잉 진압해버리고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죠. 안 그래도 몸이 성치 않던 할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긴 뒤 결국 사망해버립니다. 벌써부터 여론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He was going to kill all of us. You know it's impossible to open the doors mid-flight. 방귀 낀 놈이 더욱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죠. Just want to take him out, okay? 간신히 뿡뿡이를 진정시킨 뒤 실비는 불어를 못하는 그들의 특성을 이용해 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Laura is a bit shook up, so she asked me pour que je te dise quelque chose. Ces mecs, ils devaient comparaître devant la cour martiale. 그런데 You know what they say? 이 친구 When they speak a foreign language around you, they're often talking about you. 눈치 세계 챔피언이었죠. Sorry, it's because I don't know the medical term in English. I'm just kidding. 게다가 지속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챔피언. Afghanistan. Afghanistan. 아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소름 끼치는 반응을 보이지만 I saw a lot of injuries. 실비는 가까스로 기장에게 계획을 설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Hope so. 그녀의 계획은 군인 셋을 고장난 무전기 조달팀으로 배치해 멀리 보내고 난 뒤 빤스런하는 계획이었죠. UHF, VHF, even YS? 하지만 또다시 딴지를 거는 챔피언. 뇌정지가 온 멍청이를 대신해 실비가 대변합니다. The road signs will be in English. Sounds good. 그런데 He should come with us. And her too. 정비사와 승무원을 함께 데려가겠다는 군인들. Jacob doesn't speak English. But he knows what we need. You speak French and English, so you can translate. 허점이 없는 논리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정비사 야쿠프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ll of you. 나머지 인원들에겐 저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린 뒤 팀을 나눠 필요 물품들을 빠르게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량 아저씨는 시체의 입안을 확인해 보는데 마치 거대 전자레인지에 사람을 넣고 돌린 것 마냥 변질되어 있는 시체의 혀. C'est comme s'il avait été passé dans un micro-ondes. 그들이 이러고 있을 동안 야쿠프는 범죄자들을 최대한 먼 곳으로 유인해 옵니다. 그 뒤 승무원에게 통역을 시켜 그들을 창고에 가두는 데 성공하지만 아무런 자초지종을 모르는 그녀는 그들을 두고 도망치기를 거부하죠.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야쿠프가 비행기에 도착하고 간발의 차로 함께 도착한 3인조는 가지고 있던 총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런데 한 명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게다가 총알 중 한 발이 하필이면 비행기의 한쪽 창문에 정통으로 맞고 말죠. Abîmé, en tout cas, c'est sûr. 큰 손상을 입긴 했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한다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였습니다. 그때 수리한 무전기에서 다른 비행기로부터의 연락이 오죠. Hawaii. Some sort of underwater training facility for astronauts. The water must block the radiation or whatever's causing all of this. 하와이에 있는 수중 벙커가 이 죽음의 태양을 막아준다는 희소식. 모든 걸 뚫고 파괴해버리는 죽음의 감마선이 유일하게 뚫지 못하는 것이 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충분한 물과 식량 그리고 수용 인원도 100명이나 되는 수중 벙커였죠. 이제 그곳에 도착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엔진 화재 경보들이. 그런데 갑자기 꺼지더니 순식간에 또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재도 없는데 서로 무관한 과열 센서가 2번이나 울렸다는 것은 사람의 체온이 센서를 건드렸다는 뜻. Les deux systèmes sont connectés par le train d'atterrissage. Si quelqu'un est en train de les toucher. 즉, 아까 그 우사인 볼트가 Il a dû escalader dans l'avion au moment du décollage. 이륙 전 랜딩 기어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혼자 힘으론 절대 안으로 침입할 수는 없는 구조이지만 문제는 랜딩 기어 쪽에 있는 유압 장치를 망가뜨리게 되면 착륙할 때 바퀴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기장은 고도를 올려서 그를 기절시킨 뒤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On va monter le plus haut possible. La température, le manque d'oxygène, ça va l'assommer. Et puis nous, on pourra continuer notre route vers le sud. 그렇게 서서히 고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아까 창문에 총알이 박혔었다는 걸 간과했다는 것이었죠. 기압이 점점 올라가자 창문은 버티지 못하고 그만 깨져버리고 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비행기. 여압이 붕괴돼 산소호흡기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절을 해버리고 말죠. 그때 야쿠프가 기지를 발휘해 창문을 틀어막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On pourra jamais atteindre Hawaï. 수중 벙커가 있는 하와이에 바로 갈 수 없다는 것. 다시 고도를 높이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상황. 즉 현재의 낮은 고도에서의 스피드로는 일주일 전에 하와이에 도착할 수 없기에 지구를 한 바퀴 다시 돌아야 하와이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n pourra peut-être atterrir à Hawaï au prochain tour. 그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Si, j'ai un goût d'une grille. 식량의 변질. 처음엔 그저 상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죽음의 감마선이 음식들마저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Pomme, ça a un goût de rien. Je pense que c'est parce que c'était rien. 쉽게 말해 음식의 DNA를 뒤섞어 영양가가 전무한 음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L'ADN. Ça brouille l'ADN de la nourriture. Il est possible que les aliments frais aient plus aucune valeur nutritive. 하지만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비행기의 연료 또한 음식과 같은 탄소 기반의 유기물이라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으로는 우리나라엔 굉장히 희소한 벨기에 드라마인데요. 그럼 벨드인가? 소개 영상에서는 큼직한 사건에 집중해서 다뤘지만 본 시리즈에선 인물 한 명 한 명의 과거와 사연들도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된 가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 에피소드들의 메인 타이틀이 각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매 인트로마다 타이틀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과거를 먼저 보여주며 그 인물이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 이미 나왔던 디스토피아 장르들의 클리셰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진부한 점들도 많지만 단순 태양빛이 아닌 건물도 뚫는 태양의 감마선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점, 그로 인해 비행기를 타고 시속 1600km 이상으로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 연료 등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는 점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선한 설정이 더 많아서 상당히 흥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상당히 명확한 편인데요. 특히 현실 고증면에서 너무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많았죠.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비행기 창문이 깨졌을 때 대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시 날라오면 붙잡아 달라고 옆 친구한테 부탁하고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 판때기 같은 걸 집어서 깨진 창문에 다가가서 살포시 갖다 대면 수리 완료. 이런 모습들이나 아예 대놓고 고증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항도 존재했죠. On peut voler à une plus basse altitude, ralentir. 예를 들어 연료를 아끼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중력과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해서 연료 소모가 오히려 훨씬 커지게 되죠. 고로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처럼 저런 오류 등에 둔감하고 이런 SF 디스토피아 상황 설정 자체가 즐거운 분들께는 강추드립니다. And go where? 어디로 가야 하오? Into the night.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